안녕하세요. 지능철강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지능철강에서 고객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세계 철강협회 월드스틸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최신 보고서 월드스틸 인 피겨스 2025년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죠. 그렇죠. 철강이야말로 우리 생활 곳곳, 저기 큰 다리나 건물부터 주방에 있는 작은 냄비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하나면 뭐랄까, 전 세계 철강 산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딱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운전하시거나 잠시 쉬실 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는 생산량, 소비량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요즘 중요해진 지속 가능성 지표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생산량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이 무려 18억 8,5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18억 8,500만 톤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양인데요. 근데 이게 2020년 이후로는 좀 안정적인 추세라고요? 네, 맞아요. 팬데믹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역시 중국이죠. 아, 중국이요? 네, 중국이 혼자서 1억 500만 톤, 그러니까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절반 이상이요? 그렇죠. 그 뒤를 이제 인도가 한 1억 4,900만 톤 정도로 따라오고 있고요. 기업별로 봐도 중국의 차이나 바우 그룹이라는 회사가 1억 3천만 톤으로 부동의 1위입니다. 야, 이건 단순히 생산량이 많다는 걸 넘어서 중국의 정책 하나하나가 전 세계 철강 가격이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중국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생산된 철강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쓰이는지 1인당 사용량 같은 데이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 1명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철강의 양이 214.7kg 정도라고 해요. 214.7kg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네, 우리가 매일같이 자동차 타고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기계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철광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그 철광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생산 방식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생산 방식 중요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인 고로-전로, 그러니까 BF-BOF 방식이 전체의 70.4%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석탄을 많이 쓰는 방식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29.1%는 전기로, 즉 EAF 방식입니다. 이건 주로 고철을 녹여서 다시 철강을 만드는 재활용 방식에 가깝죠. 고로 방식이 아직은 대세군요. 70%면. 네, 아직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CO2 배출량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고로-전로 방식은 철강 1톤 생산할 때 CO2가 평균 2.32톤 발생했어요. 톤당 2.32톤이요? 네. 그런데 전기로 방식, 그중에서도 스크랩, 그러니까 고철 기반으로 만들 때는 톤당 0.70톤만 배출됐습니다. 와, 3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이건 정말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 이 비율이 확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보고서에 이런 지속 가능성 관련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나요? 네, 그럼요. 좀 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2023년에 조광 1톤 생산할 때 평균 CO2 배출량은 1.92톤이었고요. 에너지 소비량은 21.27기가줄 GJ 정도였습니다. 평균이 1.92톤이면 아까 고로, 전기로 방식, 가중 평균하면 그 정도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데이터는 철강 원료의 98.15%가 최종 제품이나 혹은 다른 유용한 부산물로 전환된다는 점이에요. 낭비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98.15%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거의 모든 원료가 쓰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철강이 가진 아주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무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죠. 물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철강업계 전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CO2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미래 경쟁력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기업 수가 93개나 되고 이들이 전 세계 생산량의 51%를 대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업계 스스로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점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철강, 도대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걸까요? 사용처 분포.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역시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건설 및 인프라 분야입니다. 무려 52%예요. 절반 이상이 건설 쪽이군요. 역시 사회의 뼈대를 이루는 소재답네요. 그렇죠.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데 다 철강이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기계 장비 만드는데 한 16% 정도 쓰이고요. 기계 장비요? 아, 공장에 있는 설비나 이런 것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12%, 그 외에 각종 금속 제품, 예를 들어 뭐 캔이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거 만드는데 10% 정도 사용됩니다. 자동차도 꽤 비중이 크네요. 12%면. 네, 근데 이 사용처 비율은 고정된 게 아니라 각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확 바뀐다거나 하면 이 비율도 변동하겠죠. 그렇겠네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월드 스틸 인 피겨스 2025 보고서 분석 유익하셨나요? 네, 저희가 핵심만 뽑아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발빠르게 또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지능철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잠깐. 혹시 지금 좋은 철강 자재 찾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네, 아마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 지능철강을 꼭 찾아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우수한 품질의 자재를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희 지능철강의 강점 중 하나가 고객분들이 주문하시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형태로 가공까지 다 완료해서 납품해드린다는 거예요. 아, 원스톱 서비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절약되고 또 비용도 아낄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면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필요하신 자재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031-989-2468, 031-989-24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그냥 인터넷 검색창에 지능철강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해 보세요. 아주 쉽고 빠르게 자재 견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세계철강협회의 월드 스틸 인 피겨스 2025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철강 산업의 현재와 또 미래를 살짝 엿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느끼셨겠지만 철강은 정말 우리 사회의 기반을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핵심 소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보고서에는 뭐 무역 관련 통계라든지 원자재 가격 동향 같은 더 풍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오늘 여러 번 강조했던 그 지속 가능성 목표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이런 흐름이 미래 철강 생산 방식이나 또 국가별 경쟁 구도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우리 고객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